함께하는 수능 특강. 오늘은 일단은 여러가지 순열의 실력 완성 14쪽 3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2024학년도 3학년 학생들 다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한가득 안고서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모형의 탁자에 바구니 4개가 있고요. 흰 공은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흰 공에는요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쓰여 있고요. 검은 공에는 1부터 3까지의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1, 2, 3 쓰여 있죠. 총 8개의 공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바구니에 담습니다. 각 바구니에 2개씩 담습니다. 공은 8개 있으니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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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해서 8개. 자, 이렇게 담기게 될 겁니다. 자, 검은 공만 담는 바구니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요, 검은 공만 담는 바구니가 없으면 흰 공, 흰 공, 흰 공, 검은 공, 흰 공, 검은 공, 흰 공, 검은 공. 자, 모두 8개의 공은 이와 같이 담겨야 합니다. 검은 공, 검은 공, 비비는 없죠. 곱이 짝수인 바구니의 개수는 3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곱이 홀수입니다. 곱이 홀수인 거 1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홀인 게 하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홀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3개는 보시면 짝수가 5개, 짝수가 3개, 홀수가 5개, 홀수가 5개가 있고요, 짝수가 3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다 홀짝이어야 합니다. 홀수가 5개, 짝수가 3개니까 나머지는 다 홀짝. 자,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각 바구니는 2개씩 담겨야 하고요. 또 흰 공 2개가 있는 바구니가 있고 나머지는 흰 공, 검은 공이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흰게 바구니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홀짝이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를 다시 좀 정리해보면요. 흰 공과 검은 공이 있을 때 홀수 짝수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적어놓고 해볼까요? 홀수는요 1, 3, 5가 있고요. 1, 3이 있습니다. 짝수는요 2, 4가 있고 2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홀인 게 어쨌든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홀인 게 무조건 하나가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다 홀짝입니다. 홀이 그러면 또 여기 보면 흰 일 수도 있고 흰 검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 홀이면서 흰인 것과 흰 검정인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홀이면서 흰이려면 홀이면서 흰이려면 흰색에서 홀수 여기 있는 셋 중에서 2개를 뽑아야 합니다. 셋 중에서 2개를 뽑죠. 자, 1과 3을 뽑았다고 합시다. 1과 3을 뽑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남는 게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남으면서 그 남는 거가 자, 홀과 흰이는 됐으니까 흰 검정 요거 되면서 홀짝이어야 합니다. 흰 검정 섞이고 홀짝이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 있는 5는 여기 있는 2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 2개가 같은 바구니에 담길 수밖에 없어요. 홀짝이면서 흰 검입니다. 그쵸? 그러면 나머지 여기 있는 1, 3과 2, 4가 서로 엇갈려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1, 4, 3,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4개의 바구니에 다 담은 거가 됩니다. 여기 있는 6가지, 이게 4개의 바구니에 홀과 흰을 만족하면서 담는 경우의 수가 되고요. 그 바구니를 다시 원탁에 돌리려면 4개의 바구니가 원탁이니까 4개의 원순열이 되고요. 계산하면 36이 얻어집니다. 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2번째 경우에 대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습니까?
여기를 좀 지우고 다시 써볼까요? 여기가 1, 3, 5, 2, 4, 얘가 1, 3, 2. 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때 홀홀이면서 흰검, 홀홀이 흰검입니다. 자, 그러면요, 흰색과 검정에서 홀수 하나씩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홀수 하나씩을 뽑아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씩을 뽑아야 되겠죠. 그렇다면요, 셋 중에 하나, 아니,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 뽑고요, 둘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홀홀을 뽑은 거예요. 홀홀을 뽑으면서 그게 화이트 하나, 검정 하나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건이 또 뭐가 있냐면 홀홀도 뽑아야 되지만 여기 흰인 걸 뽑아야 돼요. 화이트를 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흰색 두 개를 뽑아야 되니까 흰색 중에서 흰색에 있는 여기 이제 하나 했으니까 나머지 4개가 남아있겠죠. 나머지 4개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홀짝으로 뽑아야 됩니다. 기억하죠? 홀짝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흰으로 뽑고 홀짝으로 뽑은 겁니다. 지금 홀짝. 그러면 여기 둘 중에 하나 가령 뭐 5하고 2를 뽑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5하고 2를 뽑았다고 둘 중에 하나 뽑아서 그럼 남는 것은요, 여기에 잘 보이나요? 여기에 3, 4, 3, 2 이렇게 남아있고요.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3은 2와 여기 있는 3은 4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남은 경우는 한 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해도 원순열. 바구니에 다 나누어 담았으니까 이제는 탁자에 올려놓고 원순열 해줍니다. 계산하면 144. 두 값을 더해서 180 얻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180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요, 문제 조건, 이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 조건이 말하는 건 2개씩 담아라. 그래서 둘 해서 8개를 만들어라. 두 번째 조건에서는요, 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흰검 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짝수가 3개니까 홀홀인 게 하나 있어야 되고 홀짝 이어야 되는구나. 즉 4개의 바구니를 숫자를 배분을 할 때 흰인 바구니와 홀홀인 바구니, 요게 필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홀홀이 흰으로 될 거냐, 흰검으로 홀홀을 될 거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된 거죠. 그 과정을 세우는 것, 그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문제 한번 다시 잘 읽어보고요. 어떻게 과연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경우의 수를 구할 것인가? 연습을 꼭 해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요, 전체 집합 U가 있습니다. 세 부분 집합 A, B, C의 순서상의 개수를 가라고 그랬고요. 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고요. A와 C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A와 C는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두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면 원소가 이게 총 4개니까요. 뭐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최대 4개일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사실은 4개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경우를 나누기가 매우 여러 가지 경우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원소를 1개 가질 때, 2개 가질 때 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 과정을 해나가기는 몹시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공집합이 되는 경우, A가 공집합이 되거나 또는 C죠, C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C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빼기 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일단 전체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구하기 전에 집합 모양부터 좀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A가 있습니다. A가 이렇게 있으면 A가 있고요, B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그리죠. B를 이렇게 그립니다. C를 여기다 이렇게 그릴 때
C가 A와 교집합을 갖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얘는 심지어 사실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B를 아예 가운데 이렇게 넣고 조금만 모양 비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양 되죠.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되지 않나요? 오히려 이게 더 보기가 편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여기다가 그려서 볼게요. 자, 전집합 U가 있고요. 이쪽에 가운데 B가 있고요. A와 C는 교집합을 갖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의 경우수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가조건만 만족시키는 즉 합집합이 어쩌죠? 합집합이 3이 되도록. 자, 전체 집합 U는 1, 2, 3, 4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 2, 3, 4 중에서 넷 중에서 3개를 뽑습니다. 3개를 뽑아서 이게 A 합 B에 들어가는 거죠. A 합 B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A 합 B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몇 군데가 있냐면요. 왜 여기 하나, 둘, 안 써지죠? 셋, 넷. A 합 B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여기 왜 안 써지죠? 작게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개의 원소가 4가지 3개의 원소가 4가지로 들어갑니다. 자, 3명이 4개의 방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A, B, C 3명이 A, B, C 아니죠.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3개를 뽑고 원소 3개를 뽑고 그 3개가 저 4개의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가지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원소 하나가 남습니다. 나머지 원소 하나가 둘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가야죠. 둘 중에 한 군데. 둘 중에 한 군데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둘 중에 한 군데. 여기까지 하면 512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전체 값입니다. 전체, 여기서 말하는 전체 512가지. 여기서 빼기 해서 우리는 문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빼기를 해줘야 됩니다. 빼기 하기 위해서는요. A가 공집합일 때를 해줘야 되는 거죠. A가 공집합일 때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똑같이 갑니다. 넷 중에서 셋을 뽑아서 그 셋을 가지고 여기서처럼 A 합 B에 넣어줄 겁니다. 그런데 A가 공집합이니까 보세요. 그러면 A가 공집합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여기 조금만 아이고 다 지워졌네요. 이런 A가 공집합이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여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A가 공집합이라면 어디 들어갑니까? 그렇죠? 자,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A가 공집합이니까 여기도 못 들어가요. 그쵸?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A 합 B에 들어갈 3개를 뽑았는데 그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저 2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겠죠. 2자리. 방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남은 한 개가 또 들어가야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하고 여기 2자리겠죠. 21. 이게 64입니다. 자, 넷 중에 3개 원소를 뽑아서 집합 A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한 거예요. 자, 뭐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이해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C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 또 한번 구해봅니다. C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는요. 넷 중에서 셋을 구합니다. 자, 그 셋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 셋을 넣어주는데 이번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가 다시 또 싹 다 지워지겠네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합시다. 자, 이번엔 C가 공집합이 되려면요. 넷 중에 3개. 요 합집합 3개를 넣습니다. A 합 B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C가 공집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그런가요? 3가지. 그쵸? 남은 원소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남은 원소 하나가 원래는 보통 아까는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C가 공집합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군데예요. 한 군데. 한 군데. 이거 구하면 108가지가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게 끝났냐? 아니죠. 아직 끝나지 않았죠.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뭐죠? 자, A가 공집합이거나 또는 C가 공집합이거나 그러면 여기 있는 64가지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108가지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다시 또 빼기 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A도 공집합이고 C도 공집합. 둘 다 공집합인 경우를 빼줘야죠. 이거 중복해서 계산됐으니까. 합집합 계산할 때 또는 계산할 때는요. 더하고 교집합 빼집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 구합니다. A가 공집합이고 C도 공집합인 경우 똑같습니다. 넷 중에 셋을 뽑습니다. 넷 중에 셋을 뽑아서 자, 어디에 넣어줄까요? 3개. 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습니다. 자, A가 공집합이어야 되니까 여기 못 들어가죠. A가 공집합이어야 되니까 여기 못 들어갑니다. C가 공집합이어야 하니까 여기 못 들어가고요. 여기 못 들어갑니다. 뭐야? 여기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죠.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개를 뽑아서 그 3개가 한 가지예요. 한 가지로 다 들어갑니다. 남은 원소 하나도 여기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죠. 한 가지. 남은 원소 하나도 들어갈 자리가 한 가지. 해서 4가 됩니다. 그러면 빼기 4. 빼기 4.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답은 344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말하는 건요. 합집합이 원소가 3개가 되어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3개를 뽑습니다. 3개를 뽑아요. 3개를 뽑아서 어딘가에 넣어줍니다. 3개를 뽑아서 넣어줘요. 합집합 여기 안에 들어가도록. 여기는요. 하나, 둘, 셋, 4군데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3개의 원소를 뽑아서 그 3개의 원소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A와 C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그랬으니까 빼준 거예요. 전체에서. 그래서 A가 공집합인 경우, C가 공집합인 경우, A와 C가 모두 공집합인 경우를 각각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차근차근 복습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카드가 각각 2장씩 있습니다. 12장의 카드가 있네요. 모두 일렬로 나열하라고 합니다. 최대 공약수가 항상 5의 약수. 5의 약수 뭐 있죠? 그렇죠. 1과 5가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 기억합니까? 최대 공약수가 뭔지? 공약수들을 모아놓아서 공약수들의 곱이 최대 공약수죠. 공약수들의 곱, 최대 공약수입니다. 자, 이게 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게 자,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지금 최대 공약수가 항상 5의 약수가 1이나 5가 되어라 라는 얘기인데요. 카드는 1, 2, 3, 4, 5, 6 모두 이렇게 6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1, 2, 3, 4, 5, 6의 6개의 카드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웃하는 카드가 라고 그랬으니까 이웃한 카드 이웃하는 게 가능하냐? 1 옆에는요. 1, 2, 3, 4, 5, 6이 다 가능합니다. 2 옆에는요. 1, 3, 5만 가능하죠. 모든 짝수는 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2와 다른 짝수가 만나면 최대 공약수 2가 생기겠죠. 최대 공약수 2. 짝수끼리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최대 공약수가 1과 5만 생겨야 되니까. 3하고 보면 3은 1, 2, 4, 5와 가능합니다. 3 자신과 6과는 안 되죠. 3, 6은 안 되죠. 공약수가 3이 생기니까요. 4는요. 1, 3, 5가 가능합니다. 이웃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5는요. 1, 2, 3, 4, 5, 6이 다 가능합니다. 그쵸? 6은요. 1과 5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것들과는 다 공약수가 생겨요. 2하고는 최대 공약수 2가 생기고요. 3하고는 3이 생기고요. 4하고도 2가 생기고요.
6하고는 최대공약수 6이 생기고요. 그래서 안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각각의 숫자마다 가능한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요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 해법을 찾아봐야 될 텐데, 여기서 그래도 희망적인 건 1 옆에는 아무나 와도 된다는 거고요. 5 옆에도 아무나 와도 됩니다. 그쵸? 1이 그렇고 5가 그렇고, 이게 기왕이면 홀수로서 3도 좀 뭔가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그나마 3이 좀 가능한 게 많은 편이에요. 4개. 나머지는 지금 다 3개밖에 안 되니까요. 2도 135, 4도 135, 6은 1호, 6이 가장 적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략은 이거예요. 가능한 게 많은 1과 3과 5, 얘네들 가지고 일단 무언가를 합니다. 무언가를. 그러고 난 다음에 2, 4, 6이 가장 까다로운데 6이 가장 까다로운 편이죠. 6이 가장 까다로우니까 6부터 뭔가 해결해주고 맨 나중에 2와 4를 해결합니다. 이해됐나요? 1, 3, 5부터 먼저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6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2와 4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1이 2장, 5가 2장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래도 호환이 좋아요. 그래서 이 양 옆에는 아무거나 와도 돼요. 이 옆에 아무거나 와도 되죠? 아무거나 와도 됩니다. 아, 좋아요. 자, 그런데 3도 2장이 있는데 3은 좀 문제가 됩니다. 3 옆에는 3과 6이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3, 3이 이렇게 붙어도 안 되고 3 옆으로 6이 와도 안 됩니다. 3 옆으로 6이 와도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3이 붙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3 요 사이에 무언가 다른 거 하나만 끼어들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2나 4 중에서 6 말고 2나 4 중에서 무언가 하나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자, 뭐냐면요. 일단은 3을 붙여서 돌리세요. 붙여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5개. 이 5개를 돌립니다. 5개를 돌리면 같은 거 2개, 같은 거 2개 이렇게 있어요. 3을 붙인 채로 돌린 겁니다. 지금. 됐죠? 자, 그러고 나면요. 여기 다시 좀 보이니까 놔둘까요, 일단? 그러고 나면 여기 요 사이에 2나 4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습니다. 2나 4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어요. 아이고, 그냥 씁시다. 그러면 3, 3 떨어지니까 됐죠? 3, 3 떨어졌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6부터 해결합니다. 6부터 해결하자고 그랬죠? 3 해결했고요. 3 떨어졌으니까 됐어요. 6부터 해결합니다. 6은 어디 들어갈 수 있냐? 6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요. 여기 안 됩니다. 3 옆으로는 안 되죠. 3 옆으로는 안 돼요. 그쵸? 6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여기 4군데 있네요. 그쵸? 4군데. 나머지 4군데. 여기 하나, 둘, 셋, 4군데 있습니다.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4C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4C2로 해서 6 2개를 넣어줍니다. 그렇죠? 6 2개 넣었습니다. 가령 여기하고 여기 뭐 이렇게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빈자리 몇 개 있나 보세요. 빈자리 몇 개 있나요? 4자리 비어 있습니다. 4자리. 보이나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4자리 비어 있습니다. 그 4자리에 남은 게 지금 몇 개냐면 남은 거 몇 개 있을까요? 2, 4 중에서 하나 지금 여기 넣었어요. 하나. 2, 4 중에 하나 넣었으니까 3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2, 4 중에서 하나 써먹었고 3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3자리. 남은 4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아서 거기다가 남은 거 뭐 2, 4 예를 들면 여기서 2를 썼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2를 썼다면 2, 4 남아있겠죠? 걔를 배열합니다. 2, 4를 배열하는 방법은요. 3팩 나누기 2팩이죠. 3가지죠. 이렇게 하면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 그렇게 구한 값이 4320이 나옵니다. 와,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경우를 구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요거 좀 납득이 되나요? 아이고, 너무 작아지네.
자, 그 과정 여기다 최대한 자세히 쓰려고는 했는데 이렇게 곱하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1, 1, 5, 5, 3, 3 묶음. 그 5개를 돌린 겁니다. 그래 놓고 3, 3 사이에 하나를 끼워 넣었어요. 3, 3 사이에 2나 4 하나를 끼워 넣었어요. 3, 3이 붙으면 안 되니까. 3, 3 붙으면 안 되죠. 3은 3과 붙으면 안 돼요.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3, 3 해결됐어요. 즉 1, 3, 5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해결할 거 6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6이 2장이니까 6, 6 2장이니까 그 2장을 하기 위해서 2자리를 골랐어요. 2자리. 4자리 중에서 2자리. 그 4자리는 어디였죠? 여기 4개였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4자리였습니다. 4자리 중에 2자리 골라서 6, 6을 넣었습니다. 남은 거 4자리 남아있고 그 중에서 3개를 골라서 2, 4, 4 개를 배열합니다. 그러면 끝나게 되죠. 자, 이거를 정확히 좀 잘 이해했으면 그 다음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잘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지금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에요. 3, 3 사이에 1이나 5 이런 것들을 끼워 넣은 경우예요. 3, 3이 이렇게 그 사이에 1, 1, 5가 들어있어서 더 이상 2사를 여기 2사 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은 것처럼 여기 끼워 넣은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3, 3이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1, 3, 5를 배열할 때 처음부터 3이 떨어져 있는 경우, 여기는 1, 3, 5를 배열할 때 3이 붙어 있는 경우를 생각한 거죠. 자, 그렇다면요. 아예 그냥 확 떨어뜨려 놓을까요? 이렇게 3, 3, 1, 1, 5, 5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볼까요? 그 사이에 3, 3 사이에 1, 1, 5가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요. 일단 요 4개가 3, 3 사이에 있다 치고 그 4개를 배열합니다. 자, 구분 좀 잘 되게 아니다. 빨간 4개를 배열할 겁니다. 4개. 1, 1, 5, 1, 1, 5 그 4개만 배열하는 거예요. 1, 1, 5, 5 요 4개만 배열하는 거죠. 그쵸? 자, 거기에다가요. 3, 3은 여기 헷갈리니까 지워놓고 할까요? 뭐죠? 이건 뭐죠? 제발 없어져. 자, 1, 1, 5만 4개를 배열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 들어갈 자리, 3을 띄워놔야 되니까 요 5자리. 5자리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해서 3, 3을 끼워 넣습니다. 5자리 중에 2자리. 여기는 3, 3 2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 3 2개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6, 6 넣어줘야죠.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3이 어딘가에 1, 3, 1, 1, 3, 1, 3, 1, 5, 3, 5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5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6, 6 할 거예요. 6, 6. 6 한다고 그랬죠. 6이 어디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찾을 수 있나요? 자, 3 옆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3 옆이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3자리밖에 없나요?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러면 셋 중에 2개 선택해서 6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남은 자리 또 몇 자리 있나 보세요. 2, 4 넣어야 되니까 이제 남은 2, 4 넣어야 되니까 남은 자리 몇 자리가 있냐면요. 하나, 둘, 셋, 4자리 남아 있습니까? 그 4자리 6, 6 넣었죠? 6을 넣었으니까 그걸 또 어디다 써볼까요? 와우, 이 숫자를 쓸 자리가 없네요. 6, 6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6, 1, 3, 1, 6, 5, 3, 5 이렇게 넣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하고 여기에 6이 들어갔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그때 2, 4가 들어갈 자리 몇 자리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2, 4가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요. 여기 1, 3 하나, 여기 1과 3 사이에 여기 둘, 그 다음 또 어디 있죠? 여기 셋, 여기 넷, 5 이렇게 5자리 있나요? 들어갈 자리 5자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자리 중에서 4자리를 선택해서 2, 4, 4를 다 넣어야 됩니다. 4자리 선택해서. 그리고 2, 4, 4를 배열하는 건 4개를 배열하는데 2개 같은 거죠.
이걸 계산하면 5,400이 나오게 됩니다. 5,400. 그래서 여기 있던 4,320과 5,400 더해서 답은 9,720으로 구하게 되죠. 자, 이 문제의 해결 전략 이해가 되나요? 1과 5가 가장 호환성이 좋아요. 지금 누구나 다 이웃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나은 게 3이고 135라고 하는 공통의 그 홀수의 성질이 있으니까 135를 묶어서 한꺼번에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6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2사를 해결하자. 이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3이 3과 붙을 수 없으니까 3은 3과 붙을 수 없으니까 3, 3이 붙어 있는 경우, 그래서 그 사이 2사로 끼워 넣는 경우, 아니면 3, 3이 아예 처음부터 떨어져서 1과 5에서 떨어져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 그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 해결법을 찾은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문제를 풀어 보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력 완성 우리는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티와 함께하는 수능 특강이었습니다. 자, 고자인들의 화이팅 기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